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작품 문제 처형과 세트가 나왔는데 부차 말씀드리지만 수능엔 항상 시절학 가사야, 그치? 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겪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앞에 써놨죠? 이 작품에 두 작품의 갈래들요. 가라고 하는 거대한 보기 형태의 지문이 하나 존재하고 그 뒤에 첫 번째 작품은 우리 혹시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형가라고 하는 향가가 제시되어 있고요. 제공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처형가의 고려가 영어전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둘 다 당연히 고전 작품에 속하는 것이니까 해석의 중심을 두고 각각의 구절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상징적 의미는 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품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모평까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염두에 두시는 상태에서 지문을 한번 봅시다. 먼저 가지문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향가인 처형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신라시대 처형이 직접 지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설화를 보면 처형은 집안에 침범한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다만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는데,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형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죠. 애초에 이건 달아서 미리 쓸게요. 가에 나오는 이 향가 작품은요, 가에 나오는 처형가죠. 그냥 이 작품은 쓴 작가 자신이 누구야? 처형 자신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악한 것을 물리치고 뭔가 좋은 기운들만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 말까지 그냥 가지 않을게. 그냥 나와 있으니까 하자. 그냥 벽사신경. 뜻이 이거야. 사악한 것을 물러나게 만들고 진경, 훌륭한 것만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 이 처형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야. 역신에 대한 감화의 능력을 보여줬던 처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역신이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 민간의 어떤 주술적 속성이 살아있는 작품이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이 작품의 배경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처형이 신라시대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신나게 나이트도 가고 클럽도 가고 놀고 다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봤더니 다리가 4개가 놓여있는 거야. 다리가 4개라는 거는 내 마누라 다리 말고 또 다른 다리가 있다는 뜻. 즉 바람이잖아, 지금 말하자면.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처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좋아. 보통은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라면 쫓아내기 바쁠 텐데 처형은 뭔가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의 상식은 맞지 않잖아. 그런데 이때 아내가 다리가 4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실은 진짜로 다른 바람을 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역신의 침범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신이라고 하는 건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 거야. 근데 아내가 아팠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그 질병의 신이 나한테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 그 전형적인 코드 있잖아요. 그쵸? 보통은 나를 못 쫓아내서 안달인데 이 사람은 나를 보듬어줬어.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저는 역신이야. 당신의 얼굴이 보이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노래가 들리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떠나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처형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벽사진경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마을에 재앙이 돌거나 이러면 이 처형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집의 문에 딱 붙여놓고 처형가를 부르고 했답니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날아갑니다. 고려가요 처형가는 향가 처형가의 관련 선화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작품이고, 위협이나 명령을 통해 벽사진경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성격을 지닌 무인 무속 노래들은 대체로 신을 모시는 청배와 신을 찬사하는 찬신, 악기를 좇는 축귀, 제주의 소원을 비는 발원의 구조를 지니는데, 그리고 고려가요 초연가 역시 이러한 마찬가지 구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서 나 제품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일단은 가작품의 초연가부터 일단 해석해 볼까요? 자, 쭉쭉 읽으세요.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가자리 보고 가라리 내히어라.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참고로. 아무튼 놀다가 집에 와보니까 다리가 4개래요. 끊고요. 또 2개는 내 거고 2개는 네 건 누굴 걸까? 본대 내 것이지만 핵심은 여기도 빼앗긴 걸 어찌하리. 어찌하리. 뭐예요? 체념적 정서를 보여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방금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키워드는 이 처용이 보여준, 누구에게까지 보여준?
역신에게 보여준 관용의 정신이야. 그리고 그 관용의 정신은 어떤 시적인 존재도 반복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이게 다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이 관용이라고 하는 조소 때문에 역신이 간복을 하게 됐고, 그 간복 요소는 우리 대중들에게 백설신경으로 받아들여졌다. 됐고,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을 봅시다. 고려가의 초용가에 대한 어구풀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두 명의 화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아예 자 보자. 처용가라고 하는 고려가요는 일단은 아직도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청산배옥 배웠던 거 기억나? 청산배옥 같은 경우에도 화자가 실패한 지식인일 수도 있고, 그치? 쫓겨난 유랑민일 수도 있고, 혹은 실현당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작품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해석을 주어주셨나?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서 설마 뭐가 맞니라고 물어보겠니?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제공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 특징을 제공해주고, 이 녀석들이 실제로 어느 쪽으로 해석했을 때는 뭐가 맞는 건지 이렇게 적용해보는 문제를 내신다. 알아두시고요. 가보자. 일단 화자는 둘인데요. 이 경우 향과 처용과 관련된 상황이 나타난 부분에 나는 처용아비로 보지만, 그렇지? 뭐야?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처용아비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후반부에 나는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부르는 거다. 후반부에는 제주의 목소리. 자, 이거 무슨 소리가 싶으실 거야. 이 작품에는 나가 등장해.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그것이 처용아비의 직접적인 자신의 목소리라고 봤을 때 뒤쪽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얘기지. 즉, 혹시 니들 곡성 봤냐? 영화 곡성. 거기 보면 굿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그 굿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불러? 아니, 굿하는 사람에서 뭔가 핵심적인 이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뭐 예를 들어 우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아내의 원혼이 이 세상을 떠도는 것 같아. 그러면 제주는 남편이 되는 거지. 됐지?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의 원혼을 구해달라고 무당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럼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이끌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제 세상 잘 마무리하고 떠나라 하면서 떠나 보내주는 게, 그치? 굿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고려관 처형과에서 처형아비는 열병신을 병신은 그거 아니에요. 열병의 신, 병의 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신으로 대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주는 처형아비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달성하자는 것이야. 오케이.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구분되는 짝은 아니라는 거지. 나가 제주인데 이 제주가 처형아비를 빌려와가지고 그 힘으로, 그렇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과 정의가 나에게 힘을 준 거잖아. 그렇죠?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이 조금 골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오케이? 받아들여보자 한번. 처형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바늘도 실도 없이 처형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뭐 후렴구, 여음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크게 여기서는 중요한 건 첫 번째 부분은 처형아비라는 존재가 그만큼 신성한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참고로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천의무봉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선녀들이 지은 옷은 봉제선이 없다. 완벽한 옷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형아비를 누군가가 이 세상에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칠 때 이 처형아비는 실과 바늘과 같은 구체적인 도구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만큼 범상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처형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오케이? 처형아비를 단순히 신성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국가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처형아비를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범위가 그만큼 뭐하다? 넓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지. 오, 처형아비씨여, 당신은 신성하시며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곳에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처형 부르는 거죠. 뒤에 우리 잠시 후에 천지영 군풀이라는 작품을 볼 거야. 근데 그 작품처럼 우리가 서사 무과도 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도대체 뭐지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잘 자들이 좀 해봐. 자, 아무튼 이
굿이라고 하는 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신나 왜 뭐 여러분들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뭐 그 통을 산통이라고 하지? 참고로 여러분 산통 깨진다는 얘기는 아주 불길한 뜻인 거야. 아무튼 산통을 막 해가지고 뭐 점도 치고 막 쌀알도 쫙 뿌려보고 하잖아.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신이 그 안에 깃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런 굿에서는 실제로 신을 불러들여야 돼. 오케이? 그럼 신을 부를 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굿이면 물의 신을 불러야 되겠지. 이해되니? 혹은 우리 마을의 흉작을 어떻게든 좋은 형태로 바꿔주고 싶으면 거기서도 물의 신이 필요하네. 비 내려줘야 되니까. 그치?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다양하게 있겠지만 신을 불러야 되고 신을 부를 때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오 위대하신 처용합이시여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계속 간다. 그러면서 버찌야 오야사 농리야 라고 말합니다. 버찌 오야 농리라고 말을 하면서 자 원래대로라면 이 녀석은 그냥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일류, 과실류 이런 녀석들인데 그 녀석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메어라. 안 메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 나쁜 말. 얘들한테 뭐 한 거예요? 명령을 했고요. 위협을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 신코를 메어라. 근데 이 부분에 신코가 뭔지 아직은 해석이 분분하다 이거지.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존재들에게 이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고 위협한 건 사실이라는 거. 이때 명령과 위협은 어떤 의미가 된다? 소망의 간절함도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어지십니까? 얘들아, 구지가 기억나지? 구지가의 내용이 뭐더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했지 태연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먼 강을 건너셨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때 거북이라고 하는 신성한 존재, 우두머리가 거북이의 머리라고 하죠. 거기서는 신성한 존재가 뛰어나게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나오면 죽여버려!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 죽여버려는 무슨 뜻이라고? 소망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야. 내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참고로 이때 이 버찌, 오야, 농리가 뭔지 물론 의견은 분분하지만 첫 번째라고 하면 이 처용아비가 데리고 다니는 어떤 수하들? 뭐야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국형쌤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밑에 뭐 조교 선생님 3분이 있어. 그러면 조교 선생님 3분한테 국형쌤 좀 빨리 모셔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 열병신, 아까 열병신 얘기 나왔지? 각종 병충해들, 오케이? 병들. 뭐 첫 번째는 버찌 같은 경우에는 버찌 씨앗 같은 무슨 뭐 튀어나오는 뭐 종기일 수도 있고요. 됐나? 이렇게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이 병들한테 신코나 메어라는 얘기는 신발 끈 매라고 명령하는 거잖아. 신발을 매라는 얘기는 빨리 나가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어느 쪽이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이 구절 자체는 이 둘 중에 하나 쪽에 해석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것. 됐죠?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계속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경달, 밝은 담과 밤늦도록 너희다가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누구의 것인가 끝내놓고 이게 원래 처용가에서 유래한 구절이 삽입 형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때 처용아비가 보시면 열병신이야 횟거리로다. 자, 상황 주었어. 이런 상황을 처용신께서 보신다면 이게 뭐 횟거리야 횟거리. 횟거리 뭐예요?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남자 3명 정도가 먹을 건데 횟감하다 잘 썰어주셔. 그겁니다. 횟감이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가짜게 여기는 마음인 거죠. 별 볼일 없는 횟거리 따위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말은 그만큼 처형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가 횟거리거든? 열병신이. 그렇죠? 그러면서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형아비여, 칠보를 주겠습니까 처형아비여, 철몸 칠보도 그만도 열병신을 날 잡아줘 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아까 보기 설명이 좀 필요해요. 후반부는 나라고 했지. 나는 누구야? 제주야. 근데 제주가 부탁을 하는 거야. 천금과
칠보 같은 거 상관없으니 제발 뭘 달라? 열병신을 좀 날 잡아다 달랍니다. 그럼 뭐죠? 지금 이건 아마도 예상컨대 무녀에게 깃든 처형신이 제주에게 물어본 거죠. 나 불렀냐? 내가 처형신이야. 뭘 원해? 뭘 원하니? 내가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닌가 해야죠. 뭘 하려고 해야 돼? 저는 열병을 좀 물러시켜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천금, 칠보 전부 다 보화들, 금은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은 보화 필요 없다. 제발 열병신 좀 잡아달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 해석을 연결해서 집어넣자면 요때 천금을 주랴 칠보를 주랴라고 말한 것은 처형합의의 어떤 신에 해당한 것일 거고 그 신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제주인 나가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다. 열병신을 잡아달라. 됐고 산이나 들이나 천리 외에 처형합의를 피하여 가보죠. 열병 대신에 발언이로소이다. 뭐예요? 처형합의를 피해가는 존재는 열병신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열병신은 당신만 보면 도망다니는 사람이니 열병 대신에 소원, 발언. 소원이 뭐다? 당신을 만나지 않는 것. 그러기로 선언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탁이 맞아떨어지길 기원하면서 그 부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야. 열병신, 너 처형합의 보면 안 나타나기로 했잖아.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안녕.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결국 이 처형가라고 하는 녀석도 그지? 일종의 구세 장면에서 연행된 노래의 일부다. 일부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처형과 고려가요 처형과 같은 작품들은 선생님이 방금 해드렸던 설명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솔직히 뭔 소리입니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작품의 핵을 잡는, 틀을 잡는 설명은 일단 해드렸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작품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를 보시는데 문제는 다시 또 패턴이 원래 우리가 하던 것들로 돌아왔죠. 첫 번째 표현상 특징 문제를 물어보면서 자문자답, 어순도치, 반어, 대꾸, 열거 우리 많이 보던 패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거고 두 번째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하라. 가가 뭐다? 거대한 북이다 라고 판단하라고 했었지. 본문 선택지는 어떻게 판단된다?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요소를 반으로 찢어주세요. 오케이? 반으로 찢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연결관계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케이? 답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3번 문제의 키워드도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니까 굳이 두 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간 파트는 마무리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이 이름이 뭐더라? 현대시 파트 또 쭉쭉 치고 나가 볼까요? 자, 현대시 11번 어딨냐 얘? 현대시 11번 여기부터 또 영상 좀 끊어갈게요. 영상이 짧게 나오겠네?